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그리드와 눈금자 안내선 그리고 정렬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객체를 원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처럼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왼쪽에도 있고요. 먼저 위쪽에 있는 것은요. 가로 눈금자가 나오면서 세로 눈금자의 단위를 세로 안내선의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자입니다. 자, 이 눈금자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는 지금 기본 상태로 눈금자가 꺼내져 있는 상태로 활용을 하지만 이 눈금자가 꺼내져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 보기에 들어가시면은요. 눈금자 숨기기라는 게 있죠. 저는 지금 눈금자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금자 숨기기라는 메뉴가 지금 뜬 거고요.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눈금자가 사라졌습니다. 눈금자가 사라지면서 이 영역이, 다큐멘트 영역이 조금 넓어지는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눈금자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눈금자 숨기기를 해서 눈금자 이렇게 보이지 않고 화면을 좀 넓게 사용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보기에 들어가시면은요. 눈금자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눈금자를 꺼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금자가 어떤 건지 그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눈금자는요. 이 위쪽에 있는 자 모양에서 클릭해서 당겨주시면 자,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안내선을 꺼내서 활용하는 이유는요. 정확한 곳에 안내선을 왼쪽에 지금 수치가 있죠. 50만큼, 100만큼. 자, 이거는 밀리미터. 지금 사이즈가 나오죠. 밀리미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0mm, 100mm, 150mm. 그럼 여기가 15cm 위치라는 게 되겠죠. 15cm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객체를 배치해 놓고 활용하고자 할 때 이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간격도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싶어요. 그럼 이만큼의 간격을 이렇게 만들어서 눈금자에 맞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단위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금자를 사용을 하실 때는요. 내가 사용할 단위에 맞춰서 단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쇄용으로 꺼내놨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활용을 하겠지만 화면에 그냥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픽셀 단위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지금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뉴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 설정 눌러보시면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단위 및 증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단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자 단위를 보시면은요, 지금 가로, 세로 모두 다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제가, 픽셀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가 픽셀이면 당연히 세로도 똑같이 픽셀이어야 되겠죠. 목적이 같으니까. 자, 가로, 세로 픽셀 선택하시고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눈금자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픽셀, 100픽셀, 200픽셀, 300픽셀, 400픽셀, 500픽셀, 600픽셀, 700픽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픽셀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죠. 눈금자가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단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단위 설정을요. 다시 밀리미터로 옮겨 놓도록 할게요. 편집에 환경 설정 안에 들어가셔서요. 단위 및 증감 그래서 다시 한번 밀리미터로 옮기고 나서요. 이 대화 상자를 연 김에 하나의 옵션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원점의 위치가 있습니다. 원점의 위치가 있는데 스프레드라고 되어 있죠. 확인 일단 눌러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요. 스프레드 표시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한번 일단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가 전체 페이지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환경 설정에 단위 및 증감의 스프레드 이번에는요.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렀는데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다면 0이 여기에도 있는데 0이 여기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정도? 자, 이 뒤에 페이지가 없는데 별로 중요할 게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단위 및 증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재본 영역에서 확인을 눌렀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아래쪽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아래쪽을 이제 다시 한번 바꿔봅니다. 원래 디폴트 상태가 뭐였었죠? 스프레드였습니다. 스프레드에 확인 눌렀더니요. 바뀌었어요.
자, 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와서 위에 있는 페이지를 눌렀더니요. 0부터 시작을 하죠. 어디에 페이지가 시작하는 위치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 자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페이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클릭을 아무 곳이나 합니다. 0이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요. 사라졌어요. 어디로? 여기로. 여기가 지금 처음 0 위치가 됐습니다. 스프레드라는 것은요. 이 전체 페이지 영역, 그러니까 왼쪽도 한 페이지고요. 오른쪽도 한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제본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페이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확인 눌렀더니요. 각 페이지마다 여기 보시면 여기 0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페이지의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시작하는 왼쪽 상단 부분에 또 역시 0이라고 원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요거는 무조건 현재 페이지의 왼쪽 부분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방식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위 및 증감에 들어가시면요. 이번에는 제본 영역이라고 있어요. 자, 제본 영역이라고 하면은요. 0이 무조건 이곳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자,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은 뭐 처음이나 끝이나 마찬가지로 뭐 페이지를 선택을 하건 스프레드를 선택을 하건 무조건 여기가 0 위치였죠. 제본 영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곳을 바인딩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바인딩 처리를 한다는 것은요. 이곳을 묶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묶어주면 이곳에서 양쪽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왜? 바인딩이 여기니까 여기에서부터 가운데 묶이는 곳에서부터 똑같은 단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점 위치를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은요. 꼭 여기에서만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점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로자와 세로 눈금자가 만나는 곳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쭉 해주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모양이 점선이 같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원하는 위치에다가 아무 곳에나 마우스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본 상태를 선택을 했죠. 다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나 페이지 영역으로 바꾸신 다음에요. 원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마우스를 놓아주시게 되면은요. 0 위치가요. 지금 마우스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마우스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가져다 놨더니 그곳부터 출발을 해서 원점이 됐어요. 이렇게 원점은 내 마음대로 바꿔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요. 스프레드 또는 페이지 제본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원점을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어떡하죠? 다시 바꾸고 싶어요. 원점 꺼냈던 부분 있죠? 가서 그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원점 자리로 되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안내선을 설정을 이렇게 눈금자를 설정을 했으면 안내선을 끌어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안내선을 끌어옵니다. 안내선 끌어오는 방법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같이 한 번에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가로, 세로 한 번에 드래그 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여기에서 꺼내면 원점이 바뀌었어요. 원점이 바뀌게 하지 않고 실제 눈금자를 가로, 세로 같이 안내선을 가로, 세로 같이 가져오고 싶다. 일단 키보드에서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점을 뽑아주시면은요. 원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안내선을 한 번에 가져다가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내선을 보시면 자 만들어진 안내선을 다 보세요. 실제 페이지는 어디죠? 페이지는 여기인데 페이지 외부까지도 안내선이 같이 설정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안내선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원하는 안내선을 클릭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로 안내선을 꺼내 볼게요. 가로 안내선을 꺼냈는데 왼쪽에서만 사용할 안내선이에요. 왼쪽 페이지에만. 그런데 오른쪽에까지 걸쳐져 있죠. 그럼 오른쪽에는 또 다른 안내선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서로 같은 영역에 같은 라인의 안내선이 만들어지니까 좀 지저분하겠죠. 필요 없는 안내선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은요.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안내선을 다시 꺼내 옵니다. 그런데 현재 페이지에만 들어왔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선을 꺼내실 때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 바깥에서 자, 페이지 영역은 여기까지죠. 이곳은 페이지 외부 영역이에요. 페이지 외부 영역에서 안내선을 끌어오시면 전체 스프레드 안에 안내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페이지 안쪽에서 이렇게 영역 안으로 끌어주시면은요, 현재 페이지 안쪽에만 이렇게 안내선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안내선인데 전체 영역에 필요한 안내선인지 아니면 현재 페이지에만 필요한 안내선인지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꺼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안내선을 이렇게 꺼내기는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위치를 클릭을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안내선을 꺼내올 때 이렇게 꺼내와도요. 조금 눈대중으로 꺼내오게 되죠. 그래서 맞추기는 했는데 조금 오차 범위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정확하게 100에 맞춰주고 싶어요. 안내선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내선 위치를 표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2라고 수정을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정확한 100mm 위치에 이렇게 안내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선을 놓고요. 내가 이 안내선을 활용을 하려면 안내선의 객체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 있는 모든 안내선을 한꺼번에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격자 및 안내선이 있고요. 그 안에 스프레드의 모든 안내선 삭제가 있습니다.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삭제하고요. 제가 안내선을 만드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에 들어가시면은요, 안내선 만들기가 있습니다. 안내선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정확한 수치로 몇 개의 안내선을 분할해서 만들어줄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안내선 3개로 분할을 할 거고요. 간격은 5mm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줬더니 이렇게 안내선이 만들어졌어요. 안내선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분명히 여백 안쪽의 내용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여백 안쪽의 내용을 채우려고 봤더니 안내선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3개가 동일하게 분할이 되지 않았어요. 왜? 전체 페이지를 기준으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안내선 만들기 들어가서요. 여백에다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3개로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안내선이 그럼 지저분하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아예 한 번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기존에 있던 눈금지 안내선은 제거하면서 확인. 그러면은요, 이 위쪽에 여백이 있고요. 자, 여백 그냥 두고요. 여기 보시면은 안내선이 여기에도 지금 하나 살짝 지나가는 게 보이죠? 아래쪽에도 살짝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3등분해서 정확하게 나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안내선에 정확하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보기에 들어가시면은요, 격자 및 안내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안내선에 스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체크가 되어 있다면 그냥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두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체크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게 되면은요, 안내선에 딱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안내선을 이용을 해서는 이렇게 정렬을 했고요. 정렬이라는 패널을 이용을 해서 정렬 방식을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에 안내선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 격자 및 안내선 들어가서 스프레드의 모든 안내선 삭제. 자, 아래쪽 안내선은 삭제되지 않았어요. 현재 안내선만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요,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요. 정렬이 없죠. 창에 들어가시면은요, 개체 및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정렬이라고 있고요. 정렬을 열어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정렬 탭이
나타납니다. 정렬 패널 안에서요, 이제 개체 정렬과 개체 분포 그리고 분포 간격 세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개체 정렬은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정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가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왼쪽 정렬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선택하시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자, 개체를 조금 크기를 바꿔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는 한 80%로 이렇게 바꿔보고요. 하나는 90%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개체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왼쪽 정렬하고요. 가운데 정렬하고요. 우측 정렬하고요. 전체가 이제 눈에 띄도록 달라졌죠. 위쪽 정렬을 하게 되면은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위쪽 정렬을 하면 모두 다 위에 올려서 붙겠죠. 이거는 객체가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위쪽 정렬, 위에서 세로로 가운데 정렬, 아래쪽 정렬. 자, 세로는 테스트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개체 분포가 있습니다. 개체 분포가 있는데요. 요거는 나란히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요. 이렇게 있어요. 요걸 왼쪽 정렬을 했어요. 왼쪽 정렬하면 그냥 왼쪽 줄에 맞춰서 정렬을 할 뿐이죠. 이 개체와 이 개체와 이 개체 간의 간격을 지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개체 3개를 선택을 하고요. 개체 분포, 자, 간격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간격 사용. 눌렀습니다. 8mm 했는데 눌렀는데 다 올려 붙어 버렸어요. 왜? 기준선을 잘 보시면은요. 개체와 개체가 이렇게 있죠. 개체 2개의 개체가 있습니다. 기준선이 맨 위쪽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이 기준선에서 기준선 간의 간격이 8mm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8mm가 아니고요. 한 100mm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개체 분포를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위에 있는 라인과 다음 라인 사이에 한번 볼까요?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가 100m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라인과 지금 현재 라인의 간격이 100mm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분포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포 간격 보시면요, 지금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 현재 개체하고요, 두 번째 개체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개체 사이에도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위쪽 라인과 다음 라인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은 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요. 분포 간격을 맞춰주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 개체와 이 개체와 이 개체와 개체 사이 간격이 일정해집니다.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현재 개체 위의 중심점과 다음 개체 위의 중심점, 그 다음 개체 위의 중심점으로 했기 때문에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간격은 무시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도 간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한 10mm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분포 간격을 눌러주시면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간격이 10mm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놓고요. 전체를 왼쪽으로 개체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개체를 중심으로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빼놓고요. 자, 3개를 정렬을 할 텐데요. 하나를 뭔가 바꿔볼 거예요. 뭘 바꿔볼 거냐면 맞춤 대상을 설정을 할 겁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선택 항목의 정렬이 기본 상태로 되어 있고요. 저는 주요 개체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꺼운 테두리로 개체가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개체를요, 중요한 개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개체를 중심으로 좌측 정렬을 해줄지, 저는 이 개체를 중심으로 좌측 정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주요 개체에 맞춤해서요, 자, 요거를요, 두 번째로 주요 개체를 대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개체 정렬을 다시 왼쪽 정렬로 눌러줍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중요한 개체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실 수도 있고요. 맞춤 대상을 저는요. 여백의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에 정렬할 수도 있고요. 스프레드에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편집하는 것은 여백 부분이기 때문에 여백에다가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격을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분명 간격을 사용을 했는데 그냥 왼쪽에 붙어버렸어. 자, 요거는 간격 사용은요, 개체 분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간격 사용은 개체 분포를 할 때 개체 맨 위쪽과 다음 개체 위쪽 사이의 간격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 아래쪽, 분포 간격 아래쪽의 간격 사용은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간격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맞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렬을 할 때 어떤 개체를 중심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개체 또는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개체를요, 여백 없이 정확하게 벽면에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백에 정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체 페이지에 바탕으로 깔아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페이지에 정렬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에 딱 맞게 붙게 되고요. 위쪽으로 붙이시게 되면 페이지 왼쪽 상단 쪽으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개체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요, 이렇게 붙이시게 되면 전체 페이지 상단 왼쪽에 딱 맞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간단한 옵션들이지만 정확한 인쇄 페이지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옵션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